강남 빌딩 망했다.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. 자영업자 중소기업 최악.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요. 안녕하세요. 빌딩뚜벅입니다. 오늘은 사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러 나왔고요. 한 10년 정도 빌딩 중개 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현재 시장이 좀 어떤지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. 23년도에는 yes, 꼬마 빌딩 망했었다. 24년도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망했다. no입니다. 20년도, 21년도, 22년도 아마 초중반까지 사상, 최저, 저금리, 그 다음에 다주택 규제, 인플레이션 등 이유로 그 부동산에 엄청나게 관심도 쏠리고 돈도 엄청나게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좀 유행하던 게 그 땅값 한 50억 정도, 그 다음에 신축 비용 20억 정도, 이제 이 비용의 한 10% 정도를 부대 비용이라 칭하겠습니다.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80억 정도 되는 건물이 탄생하게 돼요. 자, 그럼 80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물건도 원가가 80억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. 매매가의 80% 대출, 법인 설립 등, 그래서 현금 한 10억에서 한 30억으로 매입하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 됩니다. 이런 물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실거래가 앱이 등장하게 돼서예요. 빌딩이나 아니면은 꼬마 빌딩 같은 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실거래가 앱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꼬마 빌딩 또는 빌딩 시장에도 그래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. 이게 코인이나 이제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요동치고 그러면은 어때요? 갑자기 훅 떨어지거나 아니면 훅 올라가면은 이제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, 그때 그 코비드 시절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타고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. 소위 불장이라고 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어떤 이면에 물건이 하나 팔렸어요. 그 물건 옆으로 평당 1억이 찍혔다. 그럼 너도 나도 계속 1억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우죽순 이제 매매가 되는 와중에 그 한 번 샀던 게 또 팔립니다. 심지어 건축행위 없이 그냥 샀다가만 팔아도 돈이 되는 시장이 그때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막대한 정보들이 매수 희망자분들을 유혹하고 푸시합니다. 사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.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타 시장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. 이렇게 장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지만 22년도 말부터 23년도까지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. 그래서 빌딩 시장에 찬바람이 싹 불게 돼요. 20년도에서 22년도 그 코비드 시절에 매입해놨던 매물들이 이제 하나 둘 신축도 될 거고 리모델링도 다 끝나 있는 시점에 사실 좀 한번 팔리거나 아니면 임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게 돼요. 그리고 딱 그 시점이 그 법인들의, 그거를 이제 매수했던 법인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점이 됩니다. 악재가 계속 좀 쌓이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매입 원가 또는 매입 원가 이하의 건물들이 쌓이게 돼요. 시장은 그 반짝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고 그 금매들이 진짜 좀 보였던 시장이에요.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금매면은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대출 금리가 많게는 한 7%까지 찍혔습니다. 이건 1금융권 기준이에요. 5%에서 6% 정도도 나오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계약 자리까지
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, 자, 그래서 이때 강남 빌딩 망했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지금은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그 원가 또는 뭐 원가 이하의 매물들 다 소진됐습니다. 더 이상 뭐 중개할 매물이 없을 정도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, 뭐 공실이 많다.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. 제가 좀 되려 여쭤보고 싶은 게, 제가 갑자기, 저는 지금 여기 그 강남구 청담동에 있거든요. 저희 회사 사무실인데, 근데 제가 갑자기 어디 산골짜기에다가 뭐 요만한 건물을 하나 지어놨습니다. 근데 제가 임대 현수막을 걸고 근생시설아 들어와라 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? 뭐 사실 너무나 극단적인 예라 뭐 저도 어이가 없는데 강남도 강남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밸류업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, 너무 주택지까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주택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주택이 있을 텐데 억지로 바꿔놓은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고,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내수 시장도 나쁘지 않았던 터라,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통임대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. 굳이 통임대가 아니더라도 층별 임대도 가능했던 시절이에요. 이제 똑같이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. 22년도 한 말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건물주분들만 힘드냐? 아니요. 그 건물을 이제 채워줘야 될 그 임차 하실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임차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요. 네, 공실인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로 좀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. 그 당시에 중심지는 꽉 차 있었겠죠. 그래서 이 옆에 사이드 부분으로 나가서 임차를 좀 진행을 하셨을 텐데, 또는 이 상급지마저 좀 공실이 생기는 마당에 이제 이쪽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, 그 상급지에 있는 물건들도 조금씩 할인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시점인 것 같아요. 건물을 지어놓고 통임대가 그냥 막연히 그냥 들어오겠지, 뭐 층별 임대라도 몇 개 정도는 들어와가지고 나의 이자를 좀 막아주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정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, 진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상권 분석이 안 되어 있었어요. 상권은 골목 하나 차이로 정말 이제 180도로 달라지거든요. 여기는 언덕이 아니고 여기는 언덕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언덕이 아닌 지역까지만 움직이게 이 DNA에 박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지하철역이 아주 조금이라도 멀다, 기가 막히게 안 가요. 그리고 이제 주택지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됐을 텐데, 주택지에는 뭐가 없냐면은 뭐 편의점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식당가가 없어요. 그 임차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 배고픕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, 야간, 새벽, 그리고 그쪽을 이제 임대를 이제 주로 하시는 1층 부동산에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여쭤보셨어야죠. 여유자금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상권 조사를 철저히 해보고 물건지는 한 5번 이상 꼭 가보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이쪽 정도는 임차를 맞출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좀 타파하려면은 좀 파격적인 이제 뭐 임대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렌트 프리 기간을 좀 길게 줘서 임차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건물주가 건물 지어놓고 임차사 A, B, C 중에서 골라야지 라고 했다면은, 지금은 반대로 내가 골라서 들어가야지, 나한테 이렇게까지 혜택을 준다고?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. 세 번째 주제였죠. 그 앞으로 그 꼬마 빌딩의 전망인데, 서울대
서울시에서도 양극화 이미 시작이 됐고 서울이 아닌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발생될 것 같아요. 자영업자 최악, 중소기업 최악, 대기업 구조조정 및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요. 사실 악재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울 동남권 지역으로 빌딩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외의 지역에 역과의 거래가 가깝거나 상권층이 되게 두텁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꼬마 빌딩이 있다면은 그 물건들만 거래가 될 것 같고요. 변두리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? 찾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될 것 같고요. 매매가 안 되다 보니 토지값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제 매매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미 대선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.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은 트럼프가 공약을 모두 이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원 정도를 풀어버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미국 금리 인하는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생각나는 단어가 흔싸귀비라는 단어입니다.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다. 다시 말해 돈이 흔해지면 돈값이 싸지고 물건값이 비싸집니다. 이렇게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일 때일수록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5년도는 숙박업 업종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낮은 보증금과 월세 수익으로 주택 수요가 있을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부동산의 주기는 한 10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단타 시장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당연히 이제 원래 본연의 가치를 지닌 건물 시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상권 분석 너무나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셔야 됩니다. 전반적인 이제 투자 타이밍은 24년도 말부터 이제 25년도 1, 4분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서로 눈치 보는 기간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자산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시기는 25년도 한 2분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혹시 이제 빌딩 투자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빌딩 투벅이었습니다.